안녕하세요. 친정아빠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아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남매 있고요. 아이 아빠랑은 비교적 잘 협의해서 소송까진 안 가고 좋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원인은 시어머니 때문이지만 어쨌든 남편도 잘한 건 없어서 이렇게 갈라서게 되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결국은 아들네까지 이혼시킨 노인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대학생 때 만나 연애 2년 하고 거의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속도 위반은 아니었고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도 저 고등학생 때 언니하고 저만 둘을 한국에 남겨두고 베트남으로 일하러 떠나셨기 때문에 참 외로웠어요. 언니는 늘 일하느라 바빴기에 저의 허탄 마음을 채워주는 건 남자친구뿐이었습니다. 제가 고작 25살에 결혼한다고 하니 언니가 결사 반대를 했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반항심이 생기던지요. 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가족처럼 나를 사랑해준 건 남자친구뿐이다. 라고 소리 지르며 결혼하겠다고 우겼지요. 아빠는 전화로 전한 제 결혼 의지에 그저 알겠다고 수긍하셨죠. 당신께서 반대도 찬성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시댁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이제 사회 나와 날개 펼칠 아들인데 여자한테 발목 잡혀 인생 주저앉는다고 하시며 제 앞에서 대놓고 시어머니는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저런 쭉정이는 연애만 해도 됐잖아. 라며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서로를 많이 사랑했기에 양가 도움 없이 잘 살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며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렇게 조촐하게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은 보증금 1,000에 월세 20만 원짜리 빌라 1층에서 시작했습니다. 거실 하나에 방 한 칸 있는 게 다였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했네요.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했고 누구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인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시댁에도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참 저에게 못되게 구셨어요. 당신도 귀찮아 미루신 제사를 저 결혼하자마자 큰 댁에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죠. 제사 가지고 온다는 핑계로 아버님 형제 쪽 땅을 더 갖고 오려고 하셨나 봐요. 며느리 생긴이 잘됐다 하며 제사 가져오고 큰댁에 큰 소리 뻥뻥 쳐서 당시같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명의 의전해서 바로 팔아버리고 고스란히 어머님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1년에 제사 4번을 꼬박 차리러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님은 저 올 때까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전이며 국이며 다 만들어 놓은 후 퇴근하면 그 음식들 다 가지고 시댁에 갔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며느리 돌이라는 것에 빡빡한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저는 시댁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었고 많이 어리기도 했기에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냈네요. 제사뿐만 아니라 김장, 시부모님 병원 모셔가기, 온갖 잠심부름 정말 열심히 하며 살았네요. 남편은 뭐 했냐고요? 네, 딱히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네요. 남편도 당시 20대였기에 참 어렸어요. 며느리가 시댁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보수적인 남자였고요. 그래도 제가 몸 아프면 나름 집안일도 하고 시댁에 못 간다 얘기도 해주었지요. 그런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버티고 살았던 것 같아요.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저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쓰디쓴 입장권 같은 거였네요. 그렇게 애도 둘 낳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살림과 며느리 도리도 잘 해내며 악착같이 살아온 저입니다. 아줌마가 무적이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저도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게 되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나름 할 말 하는 며느리가 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를 더 미워하게 되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이 한 해, 두 해 늘어갈수록 어머님한테 정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저를 막무가내 부려먹는 건 둘째치고 그놈의 돈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앞서 제사 얘기에서 아셨겠지만 시어머니는 굉장히 돈에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자식들 결혼하고 나서도 꼬박꼬박 효도해야 한다며 수급하듯 새 형제들에게 매달 30만 원씩 입금하라 시키셨던 분입니다. 아버님 연금이 있으신데 그것도 어머님 통장으로 받으시고 아버님께는 용돈으로 20만 원 드렸어요. 집 명의도 어머님으로 바꿨고 결혼 전부터 아버님 명의로 있었던 땅도 어머님 걸로 만들어서 다 현금화 시키셨어요. 심지어 아버님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 명의도 어머님 겁니다. 어머님이 온 집안 돈을 다 쥐고 싶어 하셨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쓰기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시이모가 돈사고를 쳐서 어머님이 그거 갚아주시는 바람에 생돈 8천만 원이 나간 적도 있고 어머님 당신께서 워낙에 자질구레한 취미가 많으셔서 사람들 만나고 재료 사는 목적으로 한 달에 돈 200만 원은 쉽게 쓰십니다. 그러면서 자식, 손자들한테는 그렇게 짜게 구시더군요. 저 아이 태어났을 때는 어머님한테 10만 원 받은 게 다예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긴 5만 원 받았는데 저는 많이 받은 거라면서요. 어린이날에 손주들한테 장난감 하나 안 사주시면서도 그 사흘 뒤 어버이날에는 악착같이 현금과 선물 받고 싶어 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댁은 계속 전세 7천짜리 집에 사시는 걸 보니 그닥 많이 모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인품을 가진 시어머니다 보니 저도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실망하게 되고 정이 후두둑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냥저냥 저도 형님들처럼 딱 기본만 하려고 선 그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서 더 뽑아 먹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부려 먹으려 하는 시어머니인지라 마찰이 많았지요. 날씨가 이리 추운데 어른한테 안부 전화 왜 안 하냐? 여행 가는데 용돈 좀 안 보내주냐? 영양제 좀 사달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전화하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남편은 어느새 방관하기 시작했지요. 그냥 다른 집들처럼 저는 애 키우고 돈 벌고 살림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남편에게 여자는 되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부싸움도 잦아졌어요. 우리 결혼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 뭐가 그렇게 유난이야? 다 그러고 살아. 서운함을 내비치는 저에게 남편은 동태 눈깔로 화답하곤 했지요. 어느 순간 그런 남편도 시댁도 모두 싫어졌네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에 계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계시는데 모시고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항상 건강하신 아빠였거든요. 부랴부랴 연차내어 언니가 베트남으로 갔고 그곳 병원에서 마주한 아버지를 보고 저는 그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말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하던 사내는 어디 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였어요. 얼굴이며 온몸이며 모두 시커먼 산송장처럼 변해 있는 아빠였고 목소리에 힘도 없었어요. 급성 간경화라고 하더군요. 거기서도 손 쓸 방법이 없어 급하게 아빠를 한국으로 모셔왔어요. 언니네 집이 저희 집보다 더 넓고 쾌적해 일단 그곳으로 모셨고 제가 주말마다 언니네 집으로 가서 아빠를 보살폈습니다. 입원과 외래를 반복하며 6개월간 아빠를 돌봤지만 결국 갑작스레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안 계시는데 아빠마저 돌아가시니 이제 진정한 고아가 되었다는 생각에
언니 붙잡고 땅이 꺼지도록 울었네요. 아빠에게도 죄송했지만 언니에게도 미안함이 밀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간 왜 언니 말을 듣지 않았을까? 내 하나뿐인 혈육인데 왜 그렇게 반항만 하려 했었던 걸까? 싶어서 후회도 막심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의지하며 아버지 장례식을 조촐하게 치렀어요. 시댁 가족들도 조문하러 와주었지요. 그날만큼은 어머님께도 감사했어요. 단정하게 까만 정장을 입고 제 언니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에게 저도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더군요. 식사를 끝내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장례 비용은 어떻게 하니? 언니가 좀 살아? 그럼 언니 보고 대달라고 해.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대답했지만 시모는 돈 문제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며 아무리 간소화해도 장례식은 장례식인데 꽤 들어가지 않겠냐며 저를 닥달하셨습니다. 보아하니 조문객도 얼마 없는데 쌩 돈만 나간다. 언니가 잘 살면 언니한테 맡겨. 넌 동생이니까 뒤로 물러나도 돼. 그렇게는 못하죠. 장례 비용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언니랑 저랑 같이 부담해야죠. 네 친정아빠 생전에 병원비도 한두 푼이 아니었잖니. 이제야 물어보는데 너 그동안 네 친정아빠한테 돈 얼마 썼니? 베트남에서 모시고 올 때도 비행기 값이며 밀린 병원비며 돈 많이 들었지? 시어머니는 뱀눈을 해서는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그럴 때 쓰려고 버는 돈인데 뭐 어때서요? 제가 전업이라 애들 아빠 월급만 축 내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땐 그이보다 더 벌어요. 좀 쓸 수도 있죠. 애들 아빠가 그동안 어머님께 매달 드린 돈만 1,0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분이 나쁘다는 듯 그야 우리는 시댁이잖니. 너는 친정이랑 연락도 잘 안 했으면서 새삼스레 뭘 그러니? 라며 짜증을 내시더군요. 대답도 않고 저도 제 일하러 뒤돌았지요. 어머님은 저 몰래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어보신 모양이었어요. 저희 친정아빠 생전 사시던 집 문제나 재산 같은 게 궁금하셨던 듯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외가 쪽 친척분께서 무슨 얘기를 들으신 거죠. 제 친정아빠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셨고 그거 정리하면 얼추 10억은 되지 않겠냐 하셨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베트남에서 쫄딱 망했고 다른 사람 집에서 하숙하며 일하셨습니다. 저희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창피하셨던 건지 친척한테 사업한다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게 10수년 전인데 친척들끼리 얘기가 와전되어 10억까지 늘어난 거죠.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더니 엄청 놀라셨는지 저에게 한달음에 달려와 야, 니네 친정아빠 돈 많으셨더라? 사업한 거 정리하면 10억은 된다는데 너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친정아빠랑 언니하고 연락도 안 하고 지냈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긴? 내가 다 알아왔다. 너 내가 돈 달라고 할까봐 숨기는 거냐?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제부터는 언니랑 잘 지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장례식 처리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이 할 얘기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자 언니가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건 너무 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한 거니까 너무 꼬아듣지 말고. 예, 너희 시어머니가 나더러 유산을 포기하라 하신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언니한테 아빠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다고요? 어머님이 왜요? 무슨 권리로요? 아니, 듣기로는 너희 언니 집이 34평에다가 형부 직업도 좋으시다면서 너는 아둥바둥 살고 있고 이렇게 재봐도 저렇게 재봐도 네가 더 딱한 현실인데 언니가 좀 봐줘야지. 이제 고아 아니냐? 서로 의좋게 지내려면 한쪽이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제정신이세요? 제가 참다 못해 소리를 빽 지르자 남편까지 멀리서 듣고 놀라 한 걸음에 달려오더군요. 무슨 일이야, 여보? 왜 그래? 당신 어머님 미치신 것 같아. 제정신 아니셔. 뭐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문상 오신 엄마한테. 당신 입으로 한번 여쭤봐. 당신 엄마가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제야 남편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냐며 자초지종 물었고 어머님은 갑자기 눈물을 쏟으시며 불쌍한 척 연기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둘이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울까봐 좋게 좋게 조율하라고 한마디 한 것뿐인데 쟤가 저렇게 오버해서 화를 낸다. 그래,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고아됐으니 예민하게 들을만 하지. 내가 잘못한 거다. 너도 개의치 마라. 그 말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어른이 한마디 할 수도 있지 않냐며 지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저희 언니가 손을 올려 제 남편의 뺨을 쳤습니다. 제부, 내 동생 데려가서 이런 식으로 대하고 살았어? 아니, 이게 무슨... 니네 엄마가 나보고 아빠 재산 포기하라더라. 그게 사돈으로서 장례식장에서 하실 말씀이니? 어? 그 말에 남편이 얼얼한 뺨을 붙잡고 멀뚱거리며 어머님을 바라보았고 어머님이 빨개진 얼굴로 당황하셨습니다. 당신 맞을 짓 했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 편을 들어? 내가 여간해서 화낸 적 있어?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화를 내자 어머님이 뭐 그런 것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드냐면서 제 남편더러 맞은 거 고소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 고소해. 나는 니네 엄마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받으련다. 그간 네 마누라로 살면서 시댁에 들인 돈이랑 내 노동만 해도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나도 깽값 물어줄 테니 너도 나한테 다 보상해라. 알았어?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웅성거리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저에게 자기가 말실수를 했으니 넘어가 달라 빌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우리 아빠 10억짜리 사업체 있는 거 아니다. 돈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니 엄청 당황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입맛을 쩝다시며 아쉬워하는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거 보니 인간같이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남편과 시댁 정말이지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제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돈돈거리는 분이라지만 사돈 재산까지 탐낼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저는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자고 남편에게 서류 내밀었고 남편은 뒤늦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도 저에게 찾아와 다신 그런 실수 안 할 테니 한 번만 넘어가 달라 하시며 저를 달랬지만 전 이미 마음 뜬 지 오래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같이 산 세월이 얼마인데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며느라, 다시 생각해봐라, 응? 그러게요. 그 세월이 얼마인데 저에게 그렇게 경솔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변호사 대동에 소송 거는 거지만 저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남편과 최대한 좋게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최악의 남자는 아닌지 제가 그간 고생한 거 알아는 주더군요. 미안해 하길래 그 미안한 마음 가득 담아
위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울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로 지금 사는 집 받고 아이들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집 받는 대신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고요. 어차피 애들 성인 되려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관없었어요. 이제야 저도 다 벗어나는 기분입니다. 친정 언니와도 눈물로 회포를 모두 풀었어요. 이제 자주 왕래하며 더없이 끈끈한 우애를 다지며 살아갈 거예요.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새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놈의 지겨운 시댁 탈출하니 참 행복하네요. 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